영국에서 청년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데 한국하고도 비슷한 상황에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청년 실업으로 정신건강까지 악화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2025년 10월에서 12월 기준으로 16세에서 24세까지 영국에서 교육, 훈련, 고용에 참여하지 않는 인구가 95만 7천 명이었답니다. 이 중에서 43%는 실업 상태, 57%는 아예 구직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상태였답니다. 영국에서 청년들의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히 뭐 경기 침체 때문에 일자리 수요가 줄어드는 것, 이것을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있다. 근데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조적인 요인으로 들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신건강, 그리고 장기질환 악화, 정신건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의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육받아가지고선 뭐 일자리 찾는 게 어렵다. 왜 교육받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세 번째는 누적된 지역 격차, 그리고 취업 지원 제도가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청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면 정신질환 가능성이 있는 인구가 20%라고 합니다. 8살부터 25살까지 5분의 1이 정신질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아동 청년 정신건강 의뢰 건수가 월 4만 건에서 12만 건으로 3배 증가했고, 정신건강 때문에 비경제활동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한 76%가 증가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보면 먼저 경제적 불안과 생활 여건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청년들이 불안, 우울, 수면장애, 자존감 저하가 먼저 나타난답니다. 이 단계에서 학업 부담, 외모, 관계 스트레스, 미래 불안이 직접적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생활비 압박, 주거 불안, 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청년들에게 전달이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돈 문제 때문에 이게 뭐 단순히 뭐 소비 제약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활동이 축소되고 고립되고 수치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난이 곧바로 관계 단절과 정사학화로 연결되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보면 학교 동년배 간의 그 사회 환경, 이게 스트레스 괴롭힘 등으로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대면 괴롭힘, 그러니까 애들 따돌림하고 뭐 때리고 뭐 서로 뭐 못된 짓 하는 것들 있죠. 이게 청년들의 정신건강 악화 가능성을 5배 높인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건 뭐 학교 친구라고 할 수가 없고 동년배끼리 싸움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학교를 마치고서는 이제 뭐 취업 불안, 불안정한 노동, 경력 진입 실패가 정신건강을 더 악화시킨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학교에서 받은 정신건강 악화 때문에, 그러니까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취업을 더 어렵게 만들고 취업 실패가 다시 정신건강을 더 나쁘게 만드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우리가 정책과 서비스입니다. 수요는 급증하는데 지원은 충분히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뭐 이렇게 뭐 관련 의뢰가 상당히 늘었다고 얘기하고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여기서 우리가 청년의 정신건강 악화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 우리는 때로는 야, 뭐 이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서 너 그래서 되겠니?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구조적인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생활 여건이 악화되고 지금 뭐 학교 스트레스가 강하고 노동시장 진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뭐 이런 지원도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합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국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꼭 이거 한국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 보여가지고요, 좀 그렇습니다. 자, 영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얘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동시장을 숙련도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뭐 1층, 2층, 3층 이렇게 여기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각 층마다 고유의 구조적인 결함이 존재하고 있더라. 한번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저숙련 일자리, 1층 뭐 1단계 뭐 이렇게 한번 먼저 보죠. 여기에 특징을 보게 되면 지금 뭐 판매, 서빙, 물류, 단순 사무, 기본 서비스직,
창고 배달직 같은 거 있죠. 채용 문턱은 비교적 낮지만 임금이 낮고 근무 시간표가 불규칙해서 오래 버티기 힘들다고 합니다. 거기다 경력 사다리 역할도 못해서 청년들이 피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 노동을 기피한다? 사실 이거하고는 조금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뭐 중간 숙련 일자리층이라고 한번 보는 것. 기술직, 행정직, 숙련 서비스직, 준 전문직 뭐 이런 분야죠. 원래는 청년들이 뭐 대학 졸업하고 노동시장으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뭐 진입층이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야이죠. 기업은 사람을 뽑고 싶어도 기술이 부족하고 경력이 부족하고 자격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유로 적합한 지원자가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낮은 임금, 뭐 열악한 조건 이것도 채용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기업은 쓸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청년은 조건이 나쁘다 이렇게 느끼는 양방향 미스매칭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고숙련 일자리 보죠. 고숙련 일자리는 전문직, 금융, IT, 뭐 연구개발 이런 쪽이죠. 임금, 뭐 안정성, 경력 전망 다 좋습니다. 근데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쉽게 들어가기 어렵죠. 쉽게 들어갈 수 없죠. 그죠? 쉽게 들어가기 어렵죠라는 게 이상하죠. 여기서 단순히 청년이 실력이 부족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아니고 실제로는 초급 채용 자체가 없어요. 거의 없죠. 경험 요구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경력자를 찾는데 경력자가 또 어디서 나옵니까? 경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일자리 수가 대학 졸업자 수 이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상층에 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청년들이 아예 노동시장을 이탈해서 이제 나는 그냥 취업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고 아니면 뭐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그러한 단계로 지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2층, 2단계에서 뭐 중간장 정도의 숙련자 일자리 이런 데에서 오히려 더 병목 현상이 더 심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청년들한테 뭐라 얘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빈곤, 스트레스에 노출이 심하게 되고 정신건강이 악화돼서 구직 의지는 상실된 상황. 저숙련 단순 노동에서 지치고 일반적으로 뭐 계층 상승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뭐 중간 계층 자리는 뭐 진입이 어렵고 병목 현상 때문에 그렇고 장기적으로 비경제 활동을 선택하고 실업도 이제 실업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뭐 일자리 찾는 것까지 포기하는 비경제 활동이 늘어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다시 또 정신건강은 더 악화되고 다시 또 이러한 사회현상이 반복되는 이런 악순환이 가속화된다? 이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죠.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은 영국 얘기한 겁니다. 한국 얘기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국가를 한국으로 변경해도 뭐 비슷한 상황 뭐 이렇게 생각 들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지 청년들만 뭐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중장년층들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평온한 시간은 언제나 오려는지 뭐 기다리다 지치면 만약에 뭐 그러다 보면 대중들은 그냥 지쳐서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정신건강이 모두 악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뭐 정신과 의사만 살아남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에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이 한국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듯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거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